안녕하세요. 송고수 요양TV입니다. 이번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모의고사 2탄 이론 35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출제 빈도수가 높고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만들고 편집을 했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을 찾아서 요점 정리도 해서 올렸습니다.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필기 35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잔존 능력의 증가, 2번 조심성의 감소, 3번 과거 해상의 감소, 4번 회복 능력의 저하, 5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약화. 정답은 4번 회복 능력의 저하.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요, 세포의 노화로 면역 능력이 저하되고요, 잔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회복 능력도 떨어지고요, 비가역적으로 진행됩니다. 비가역적이란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죠. 2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2번 외향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감소, 4번 조심성의 감소, 5번 의존성의 감소. 정답은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대상자 이해에서 출제되는 내용을 보면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리적 특성이 이번에 35회, 36회에서 출제되었는데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우울증 경향의 증가, 또 내향성이 증가하고 조심성이 증가하고 경직성이 증가합니다. 생에 대해서 회고하는 경향이 커지고요. 친밀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과 의존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3번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관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부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있다. 2번 친한 친구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게 된다. 3번 자녀의 결혼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된다. 4번 핵가족화로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도움을 못 준다. 5번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가 형성된다. 정답은 3번 자녀의 결혼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관계의 특징은요, 우선 역할 변화의 적응입니다. 부부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되고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이 이제 시작됩니다. 가장 힘든 사건이 되겠죠.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의 결혼으로 부모는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독거노인 사회 안정망 구축, 2번 노인의 최저생활 보장, 3번 노후의 안정적 소득 보장, 4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 지원, 5번 노인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정답은 4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 지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5번 40세 남자가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은 1번 당뇨병, 2번 퇴행성 관절염, 3번 고혈압, 4번 혈관성 치매, 5번 결핵. 정답은
4번 혈관성 치매.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65세라는 나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40세, 50세, 60세라도 급여 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성 질병의 종류를 보면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성 치매, 혈관성 치매, 이유를 알 수 없는 치매라고 해서요. 치매이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뇌졸중에는 뇌경색증, 뇌출혈 등이 있는데요. 이것도 되고요. 기타 뇌에 관련된 뇌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중풍 후유증, 진전 등이죠. 그래서 진전을 이렇게 덜덜 떠는 겁니다. 6번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 2번 가족이나 친지, 3번 이해관계인, 4번 마을통장, 5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은 4번 마을통장이죠.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이나 친지나 아니면 이해관계인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데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시장 군수 부총장이 지정하는 자 이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번 몸단장을 해드렸다. 2번 구강관리 돕기를 해드렸다. 3번 청소 및 주변 정돈, 4번 말벗하기, 5번 생활상담. 정답은 3번 청소 및 주변 정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는요. 어느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또 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요 정도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면, 세수하는 거, 구강관리, 또 목욕, 이동동, 식사, 체위 변경, 화장실 이용 돕기까지 신체에 관련된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밥하고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는 거요. 그래서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세탁기 돌리기 이런 거 등이죠. 그다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이 있어요. 동행은 어르신을 같이 모시고 가는 거고요. 대행은 대신해서 업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출 시에 병원이나 약국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같이 가시는 거고요. 일상 업무 대행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드린다든가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사다 드린다든가 이런 일들이죠. 그 다음에 정서 지원 서비스는 정서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말벗뿐만 아니라 격려 위로 또 생활 상담이나 의사소통 도움이 됩니다.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는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작업치료이고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서는 행동 변화를 대처하는 것입니다. 8번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관련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숙련된 수발자,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 2번 정보 전달자, 직접 서비스 제공, 3번 관찰자, 기관에 보고하는 역할, 4번 동기 유발자, 질병의 증상 확인, 5번 옹호자, 심리적인 변화를 살핀다. 정답은 1번 숙련된 수발자,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해준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은요. 우선 숙련된 수발자로서 숙련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거죠. 정보 전달자는 어르신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 신체적 정보 이런 거를 가족이나 시설장, 간호사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이고요. 관찰자는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 변화에 대한 증상을 또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벗과 상담자 역할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말하고요.
동기 유발자는 대상자의 능력을 어떤 잔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옹호자, 그래서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편들어주는 것을 옹호자라고 할 수 있죠. 9번 입소 전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 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고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하는 권리는 1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5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답은 4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입소 전 단계에서 노인이나 보호자가 어떤 시설 정보 수집을 위해서 시설을 방문했어요. 그럴 때 안내 책자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번 다음 사례에서 대상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나씨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진을 찍거나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매우 불쾌하다고 하신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정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요양원에 들어오시려고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미리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방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를 무슨 투명인간으로 생각한다. 전혀 나를 의식하지 않고 막 들어와서 사진 찍고 막 이러는 게 난 너무나 싫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함부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 상태와 돌봄, 재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의 접근을 허용합니다. 입소 노인이 원할 때는 정보통신기기, 유무선 전화기나 스마트폰 이런 사용을 허용해야 하고요.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1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집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 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1번 정서적 학대, 2번 신체적 학대, 3번 성적 학대, 4번 경제적 학대, 5번 유기. 정답은 2번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신체에 어떤 가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안의 어떤 제한된 공간, 방이나 이런 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거죠. 집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침대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수갑을 채우고 손이나 발목을 묶고 또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합니다. 여기서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수면제 등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강제로 일을 강요하는 거, 이럴 때는 신체적 학대가 됩니다. 12번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음란한 농담, 2번 가슴을 만지는 행위, 3번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를 보여줌, 4번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5번 회식 자리 등에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고 함. 정답은 3번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를 보여줌. 시각적 성희롱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희롱이죠. 그래서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를 보여주고 자신의 어떤 성적인 몸의 부분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각적 성희롱에 들어갑니다. 13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거동이 불편한 백씨 할아버지는 배회 중에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경험이 있다. 이후부터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에는 손과 발을 묶어놓고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억제를 당하고 있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정답은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14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한다. 2번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3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4번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5번 직무 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정답은 5번 직무 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은요. 우선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입니다. 15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에게 묻는다. 2번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따른다. 3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5번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을 사용한다. 정답은 2번 서비스 제공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따른다.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는요.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해야 하고요.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개발하고요. 신체 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16번 법적 윤리적 책무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1번 대상자 가족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2번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 3번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한다. 4번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5번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정답은 4번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요양보호사의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대상자 가족이나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하는 것, 그 다음에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하는 것, 알코올, 약물,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등급 판정 또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17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 시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은 1번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굽힌다. 2번 몸의 무게중심을 낮춘다. 3번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지지변을 좁힌다. 4번
물건을 가급적 멀리 간격을 두고 들어 올린다. 5번 무릎이 아닌 허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 정답은 2번 몸의 무게중심을 낮춘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에는요.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힙니다.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들어 올릴 때는 무릎을 펴고요.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여서 조절합니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해서 들어 올리고요.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18번 요양보호사가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 예방 방법은 1번 보호장구,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다. 2번 대상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3번 대상자와 물건을 함께 쓰지 않는다. 4번 대상자, 가족, 요양보호사 동시에 치료한다. 5번 결핵약을 즉시 복용한다. 정답은 1번 보호장구, 마스크나 장갑 등을 착용하고 돌봐야 합니다. 19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번 초기 진단과 예후 예측이 용이하다. 3번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하다.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5번 질환의 경과가 빠르다. 정답은 4번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습니다. 합병증이 오기 쉬운 겁니다. 또 원인이 불명확해요. 만성 퇴행성 질환이고요.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합병증이 생기기 쉽고요.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합니다. 20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타액과 위액분비 증가, 2번 소화 능력의 증가, 3번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4번 쓴맛과 단맛을 잘 느낀다, 5번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정답은 3번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특성은요. 짠맛과 단맛에 둔감해지고 신맛과 쓴맛은 잘 느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요. 사탕이나 단 것을 좋아하시고요. 시거나 쓴 것은 싫어하십니다. 타액과 위액 분비가 저하돼서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등이 생깁니다. 췌장의 소화효소 저하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지고요. 또한 췌장에서의 호르몬 분비 감소로 당내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21번 노인의 변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장운동 증가, 2번 복부 근육의 힘 강화, 3번 수분과 고섬유질 음식 섭취의 증가, 4번 하제 남용으로 인한 배변 반사 증가, 5번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 정답은 5번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사용. 변비 관련 요인은요. 어르신들이 위나 대장 반사가 감소하고요. 장 운동이 저하됩니다. 씹는 능력, 즉 저작 능력의 저하로 부드러운 음식, 저장야 시기를 섭취하시고요. 또 복부 근육의 힘이 약화됩니다. 수분, 즉 물과 고섬유질, 고구마나 아니면은 잡곡밥 이런 것을 덜 드시게 되죠. 그래서 음식 섭취가 감소되고요.
하재 남용으로 인해서 배변 반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 항암제나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을 사용하게 되면 변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22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2번 폐순환량 증가, 3번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 약화, 4번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 증가, 5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 정답은 3번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 약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특성은요, 폐포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폐 순환량의 감소로 폐활량이 감소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호흡 근육의 위축과 근력의 약화로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이 떨어집니다. 또한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해서 호흡기계 감염이 증가됩니다. 23번 천식 대상자의 기관지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은 1번 가벼운 운동, 2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 3번 진정제 복용, 4번 수면시간 증가, 5번 잦은 목욕. 정답은 2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 천식 관련 요인은요, 알러지하고 상관이 많죠. 그래서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요. 꽃가루, 집, 먼지 진드기, 강아지, 고양이 털, 또 대기 오염이나 황사, 또 갑자기 온도나 습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될 때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24번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지방식이를 섭취한다. 2번 활동이 증가할 경우 고혈당에 대비한다. 3번 인슐린 주사약을 입으로 복용한다. 4번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권장한다. 5번 운동을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정답은 5번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시작한다. 당뇨병 치료 및 예방은요, 혈당 조절을 위해서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좋습니다.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을 할 경우에는 저혈당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하고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하루 최소 30분 정도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등 약물 요법을 병행합니다. 인슐린 주사약을 입으로 먹으면 위장관에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게 되죠. 25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은 1번 칼슘 흡수력 증가, 2번 미각과 후각 기능 저하, 3번 삼키는 능력 증가, 4번 열량 요구량 증가, 5번 위장 운동 증가. 정답은 2번 미각과 후각 기능 저하. 26번 수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면 중에 깊이 잔다, 2번 수면량이 늘어난다, 3번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4번 낮잠은 거의 자지 않는다, 5번 수면 시간이 규칙적이다. 정답은 3번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27번 65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 감염병은 1번 수두, 2번 폐결핵, 3번 폐렴구균, 4번 자궁암, 5번 발진티푸스. 정답은 3번 폐렴구균. 28번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술과 함께 먹는다, 2번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는다,
3번 비처방약은 의사와 상담하지 않는다. 4번 증상이 없으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5번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은요.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됩니다.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우유, 커피, 녹차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방해됩니다.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하고요.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29번 대상자의 절주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술을 권유받을 때만 마시게 한다. 2번 빈속에 술을 마신다. 3번 암 예방을 위해 한두 잔만 마시게 한다. 4번 주변 사람에게 알려서 절주를 돕게 한다. 5번 매일 한두 잔은 건강에 좋다고 말한다. 정답은 4번 주변 사람에게 알려서 절주를 돕게 한다. 30번 여름철 폭염 대응 안전 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다. 2번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이 있을 때 물을 삼간다. 3번 식사는 평소보다 많이 섭취한다. 4번 물은 평소보다 적게 마신다. 5번 평소보다 야외 활동을 늘린다. 정답은 1번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다. 31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보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주관적인 사실을 보고한다. 2번 육하 원칙에 의해 보고한다. 3번 중요한 부분은 반복해서 보고한다. 4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보고한다. 5번 모든 보고는 문서로 보고한다. 정답은 2번 육하 원칙에 의해 보고한다. 32번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는 보고 형식은 1번 구두보고, 2번 서면보고, 3번 전산망보고, 4번 상황보고, 5번 주관보고. 정답은 3번 전산망보고. 33번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 목적은 1번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 2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3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4번 요양보호사들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한다. 5번 노인 학대와 성희롱 예방 교육. 정답은 3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사례회의의 목적은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또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요양보호의 목표를 공유합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요. 대상자와 관계된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 34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1번 호흡이 편안하다. 2번 피부의 색깔이 검게 변한다. 3번 사지가 따뜻해진다. 4번 점점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5번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하게 된다. 정답은 5번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하게 됩니다. 3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번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3번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4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5번 연명 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가 중단된다. 정답은 4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도 있고요. 또한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7회 대비 요양봉사 모의고사 2탄 이론 3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회에는 실기 45문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